네, 이렇게 우리 협상팀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일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의 0.4%가 손실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박상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제시 가능한 카드는 조선업 협력입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선박 건조 역량을 앞세워 제조업 동맹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 실패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을 경우 국내 GDP가 최대 0.4% 감소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수출이 줄고 생산과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한 걸로는 대략 0.3에서 0.4% 정도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관세 충격을 견딘다 해도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본과 EU가 각각 15% 수준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경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미국에 대한 투자 금액도 국내 기업들이 감내하기 불가능한 수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을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저희가 그나마 다른 국가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막판까지 버티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치밀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임박했는데 정작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루비오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날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내내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전 부처가 통상협상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틀 연속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틀 전 SPC 공장 방문과 관련한 성과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고 기자들의 관세 협상 관련 질문엔 국익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간의 일정을 봐도 그 긴급 통상회의는 실장급에서 주재를 하고 네.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챙겼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자세하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위성락 실장이 귀국했던 지난 24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 일정이 있긴 했습니다. 앞서 재계 총수들과도 이딴 회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2+2 통상협의가 불발된 이튿날 일정을 보겠습니다. 오전엔 SPC 공장을 찾아서 경영진을 질책했고 오후에는 부산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통상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 직접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 한미 통상 만남이 불발된 이후에 대통령실은 오히려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관세 협상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한 바 있긴 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네, 최근엔 참모들에게 한미 간 협상과 관련해서 잘 버텨보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는 합니다. 현재 한미 간 이견이 큰 사안들, 예컨대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개방 문제, 아니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은 모두 국내 민심 흐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민을 위해
트럼프 가랑 힘이 또 가겠다던 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면서 대통령은 관세 협상부터 챙겨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여권 관련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조세제도 개편 특위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이 소위 부자 감세를 되돌리겠다 이런 명분인데요. 특위에서 논의될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고 증권 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비 쿠폰을 포함해서 31조 추경이 이제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네. 국가 채무가 이제 늘었단 말이죠. 야당에서는 세금 걷어서 이거 메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비판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현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내면서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장동혁 의원도 조삼모사식 국정 운영이다 비판했습니다. 소위 부자 증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대주주들이 이 절세를 하려고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 주가가 급락해서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하니까 최종 개편안을 보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